예, 상교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은 보통 2교시는 좀 쉽고 3교시, 4교시는 좀 어렵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교시하고 2교시를 치면은 손이 이제 좀 풀리죠. 그러면 3교시, 4교시는 내가 몰라도 급한 마음에 손이 잘 나갑니다.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연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연습을 해야지 그 가서도 내가 연습한 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했다라는 거는 많이 외웠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고 많이 써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시험, 쓰는 거예요. 이건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도 쓰는 거로 연습을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 더 깊은 노하우는 별도로 나중에 오시면은 제가 좀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교시 강평입니다. 예. 졸지 마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교시를 보면 우리가 보강통벽, 배부름 현상, 보강통벽이 최근에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보강통벽이. 예. 배부름 현상. 보강통벽은 장기 공용성 검증이 안 돼 있어요. 80년대에 시공했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교체를 하려니 일부분만 교체가 안 되고 일정 구간 내에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부름 현상의 발생 원인과 시공 대책, 시공시 유의사항.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배부름 현상. 결국은 이 뒤에 토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증가가 되면은 얘가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배가 부르고 또는 수압, 물이 없었는데 토합만 있는데 물구멍이 잘못돼서 수압이 찬다. 그러면은 또 배가 부르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흙이 새굴이 돼요. 빠져나가요. 그럼 이 공격이 있으면은 얘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흙을 누르면은 앞으로 나간다. 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기타 뭐가 있을까요? 동물 구멍.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또는 우리가 물에다가 하천에다 설치한 거는 양압력, 부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가 넓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원인으로는 부족한 설계시 부족한 검토, 불량한 시공 다짐, 배수 불량, 적절한 디치 홈제 사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시공시 대책 및 시공시 유의사항, 예. 양지토의 디치홈 사용, 디치홈은 넓은 범위에 충분한 다짐, 적절한 배수시설, 결국 물은 배수시설이죠. 강우시 적극적인 관리, 설계 시공 품질 향상,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나중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발생되는 원인 거꾸로 하면은 대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복합열의 종류, 특징, 단계별 내구성 재해 방지 대책. 예. 복합열의 종류 및 특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복합열화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복합열화. 예. 복합열화, 화해염중동이죠. 화해염중동. 다 얘들은 뭡니까? 팽창이죠. 팽창. 예, 팽창입니다. 팽창.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로, 일반적으로 중성화를 기준으로 밑에는 우리 하수관로, 화학적 침식 하수관로, 그 다음에 바다에는 염해, 그 다음에 우리가 서쪽에는 알칼리, 동쪽에는 동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철근 부식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해 염중동, 예. 화학적 침식, 하수관에는 황화수소가 있어서 침식이 된다. 중성화는 CO2 때문에 강도가 저하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동해는 은다. 물이 얼어서 9% 팽창한다. 알칼리 골재방은요, 시멘트의 알칼리와 골재의 실리카가 만나서 팽창을 한다. 예. 그럼 염에 염분이 들어가서 철근이 녹이 썰어서 팽창을 한다. 철근 부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내구성 저하 방지 대책.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계 분야, 재료 배합 분야, 시공 분야, 유지 관리 분야. 항상 우리 유지 관리도 해줘야 돼요.
밑에 하나 더 적어주면 뭘 적어줘야 될까요? 기타. 예, 기타. 예. 설계 분야, 유능한 설계 주임자, 설계 명확한 설계 도면의 작성, 피복 두께 증가, 철근 조립도의 작성, 이런 것들이죠.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구성 제어 방지 대체. 제로 배합 분야, 제로라는 혼화제로, 고로 설계 시멘트, A제 혼입, 그다음에 시멘트 물 골재를 양질하고 좋은 거를 사용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로 및 배합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공기량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염화물 함량, 예, 염화물 함량 0.3kg per 미터 삼성 이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또 이거는 0.1kg per 미터 삼성으로 제한. 제로적인 거는. 그 다음 시공 분야, 원천 기술자, 품질 관리자 배치. 여름철에는 25도씨 미만 120분. 타설 속도는, 시간당 25루베, 자유 낙하 높이 1m 이내. 현장 급부지 빈동기 병용, 뭐 다짐 철저, 뭐 엄청 많죠. 현장에서 시공 관리하는 것들이 다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 시공 관리를 못하면은 내구성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내구성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와 특별법에한 유지관리 준수 및 이해, 지연적 유지관리보다는 예방적 유지관리, 적기의 보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로, 교량, 교대, 교각부, 진해력 확보, CIP, 예, CIP 시공. 그래서 CIP 시공 타설시 주의사항, 진해력 부족, 보수 보강 방법, 요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CIP는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가면요, 우리가 인젝션 파일이에요. 인젝션 파일. 현장 말투 시멘트 인젝션 파일. 그래서 골재를 채우고요. 그래서 파이프를 주입한 파이프에다가 골재를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몰타를 주입해서 침투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시공해서 말뚝을 시공하는 개념이에요. 원래 개념의 원리는 이런데 최근에는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죠. 시멘트 인젝션 파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거 굴착, 철근망 건이, 골재 채움, 몰탈 주입, 예, 그 철근망을 주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근망, 말뚝 완성, 이렇게 철근망. 그래서 얘는 하면은 결국은 철근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이제 굴착을 합니다. 여기가 굴착부죠. 그러면 여기 누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뒤에다가 LW 그라우팅을 병행을 해서 하는 거죠. 누수가 되지 않도록. 굴착을 하는데 누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평면상으로는 시공한다. 예. 단단한 점성도 지반의 적용, 시공 속도가 느리, 굴착 시 흙을 배출하고 골재 채우는 미리 설치한 파이프를 통해서 몰타 채움 실시. 개념은 이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콘크리트를 최근에 사용하니까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개념으로 적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설 시 유의사항, 타설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지내력의 부족 원인. 예. 저렇게 시공했는데 지내력이 부족해요. 예. 콘크리트 불량. 콘크리트가 불량하니까 지내력이 불량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굴착을 했죠. 이렇게. 예. 이렇게 굴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내력이 부족해요. 예. 지내력. 얘는 기초니까 이 지내력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예. 지내력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우리는 뭔지 그 콘크리트 불량, 그 다음에 슬라임 처리 불량. 우리가 굴착할 때 밑에 슬라임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안 하죠. 콘크리트 유동성의 불량, 그 다음 단면 형상의 불량, 말뚝 선단부의 불룩해짐, 예, 선단부가 불룩해짐, 그 다음 말뚝 단면의 감소, 집안의 부풀음, 공벽 붕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타설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단면 형상이 불량, 이 단면 형상이 공벽이 붕괴돼서 불량한 거죠. 지지력 부족, 이 밑에 슬라임이 문제, 예, 그다음 말뚝의 품질 불량, 예, 이거 나중에 수중 콘크리트 타설이죠. 우리가 고려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수 보강,
비상주감리의 외부 전문가 검토래 토지 주상도의 지청 보강공법은 구조상 영향이 없는 위치 파일 제시공, 파일 추가 시공 및 접한 확대, 토 그라우팅 및 JSP 등 지방 그라우팅 보강 요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토 그라우팅. 예, 요 우리가 나중에 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 슬라임이 있는 부분을 그라우팅한다. 요게 토 그라우팅. 아니면은 나중에 접한 확대, 지지력이 부족하면 접한 확대해서 말뚝을 시공을 해야 되죠.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갱생공법입니다. 갱생공법은 하수관로가 최근에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갱생공법이. 예.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갱생공법 종류 공법청정 시 고려사항. 예. 갱생공법. 갱생. 우리는 갱생공법을 하면은 우리가 관로 안에 보수 보강하는 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맨홀이 있으면은, 예, 맨홀이 있으면은 하수관로가 있죠. 하수관로 안에 제광공법 또는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부착시키는 거, 그라우팅, 관을 집어넣고 그라우팅 하는 방법, 보수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갱생공법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굴착을 해갖고 요 한 번을 교체해요. 그러면 이거는 갱생공법이 아닌가요? 한 번을 교체. 이것도 보수 보강이잖아요. 심하게 파손되면은 안에 내부에 보강해갖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갱생이다. 그리고 일정 구간을 이 구간 전체를 도심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을 교체하는 그것도 갱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개념으로 골고루 넓게 적어주는 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공법, 비굴착해서 우리가 갱생하는 거, 부분 보강, 안에를 부분적으로 보강하는 방법, 교체공법, 안에를 교체, 그 다음에 맨홀 안거도 우리가 보수 보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예. 관로의 손상 정도와 종류, 주변 환경, 통수 능력, 시공의 경제성, 유지관 용이성, 기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경강, 프리스트레서, 콘크리트 거드의 횡방공개 발생 원인.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거드를 중해내면 이 슈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거드를 설치를 하죠. 이렇게 거드를 설치하면 얘가 길잖아요. 여기도 슈가 있고 여기도 이제 교각을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한 본에 대한 게 이럴 때는 얘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가 경사를 누우면은 얘가 이렇게 이 무게 때문에 처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처짐이 별로 안 발생하는데 이렇게 경사가 지면은 처짐이 발생. 그러면 처진다라는 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긴장이 돼 있잖아요. 긴장. 압축으로 당겨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긴장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얘가 경사가 지면은 얘가 확 부러진다. 여기가. 이게 주로 기본적으로 파괴가 되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경사가 안 되게끔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원리적인 원인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횡만곡입니다, 이게. 편심 및 피해실 긴장이 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주된 원인은 강연선의 비대칭 배치와 긴장. 강연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강연선이 옆으로, 간다. 예, 비대칭. 그 다음에, 긴장이 오차, 실생활의 시공 오차, 거대 제작 과정에서 평탄성 불량, 장경강 거대제 품질 관리의 어려움, 가설 거대 시공 시 시공 오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와이로프로 앵커를 박아서 묶어줘야 되고, 그다음 철근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 묶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 프레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항만공사 시 시공되는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 및 공법 선정 시 유의사항. 하천 항만에서 가물막이 공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가물막이 공법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력식에 대한 토사 제방시, 그냥 흙을 싸서 물에 막는다. 지오 투버시, 이렇게 큰 투버에 흙을 채워서 물에 막는다. 예. 박스 상자시, 우리가 박스에 상자를 쌓아서 물에 막는다. 케이선시, 케이선은 큰 아파트 같은 건물 구조체를 가지고 크레인으로 설치를 해서 물에 막는다. 셀 블루시, 셀에다가 요런 셀을 채우는 거죠. 예, 요렇게 강널말두 시트 파일을 시공한다. 예, 자립시 이중 널말두식 시트 파일 2개를 설치해서 가운데 흙을 채운다. 그래서 물에 막는다. 버팀대시 한겹 버팀대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물이 흘러가고 여기는 버팀대로 해서 이 안에 우리가 교각을 시공한다. 예, 뭐 이런 것들 링빔식 시트 파일을 원형으로 우리가 수직구 이런 거 있잖아요. 원형으로 해서 안에 링빔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 특수식 강간 시트 파일 강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간다. 강간 시트 파일 원형 셀식 감각 케이선식 감각 케이선은 뭡니까? 영종대교 기초할 때 감각 케이선 했죠. 요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요 밑에 있네요. 예, 공법 선정 시 유의사항. 예, 설치 장소의 지형, 기상 조건, 강우량, 그다음 수심과 깊이, 선박의 항행에 따른 영향, 시공성 오차.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 얘가 그 물살 때문에 위험하죠. 수압, 파압, 투합의 안정성, 주변 환경의 영향, 토사 제방식, 지오 투브식, 박스식, 케이선식, 셀 블록식 이렇게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커피 한잔 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